지난 열흘간 시세표 볼 때마다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실화입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지난주는 그야말로 지옥이었을 겁니다. 저 눈탱이 반탱이 된 거 보이시죠? 지난 열흘 동안 스마트폰으로 증권 계좌나 시세표 확인하실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 느껴보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실버에 투자하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지난주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니, 멀쩡하던 은값이, 그것도 안전자산이라 불리는 귀금속이 고작 열흘 만에 40%가 빠졌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21달러 하던 은이 눈 깜짝할 사이에 65달러까지 수직 낙하를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저희 머니셰프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른 주관적인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채널 운영 방침에 따라 엄격히 관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무슨 비트코인도 아니고 주식이나 코인도 이 정도면 상장 폐지 걱정해야 할 판인데, 수천 년 동안 화폐로 쓰였던 은이 이런 꼴이 나니까 배신감마저 듭니다. 아, 은 시장 이제 끝난 건가? 거품 다 터진 거네.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도망쳐야 하나?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90%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셨을 겁니다. 공포, 두려움, 그리고 후회. 이 세 가지 감정이 여러분의 뇌를 지배하고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왜 떨어졌냐 따위의 뉴스 브리핑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는 정말 기괴하고도 소름 돋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격표에는 분명히 반토막이라고 적혀 있는데, 정작 물건을 사려고 시장에 나가면 없어서 못 팝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가격은 폭락했는데 물건은 씨가 말랐다? 도대체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일까요? 오늘 저와 함께 이 미친 변동성의 롤러코스터, 그 안전벨트를 아주 꽉 매보시죠. 남들이 공포에 질려 물량을 던지고 도망칠 때 진짜 부자들, 소위 말하는 세력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들의 시커먼 속내를 아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팩트체크로 들어갑니다. 시작합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도대체 왜 이렇게 무식하게 떨어졌느냐는 겁니다.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차트가 부러질 정도로 박살이 났습니다. 이 범인을 잡아야 우리가 살 길이 보입니다. 범인은 크게 두 명입니다.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용의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입니다. 시계를 잠깐 지난 1월 30일로 돌려보죠. 트럼프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누구를 지명했습니까? 네, 바로 케빈 워시입니다. 이 양반 월가에서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별명이 뭐냐? 저승사자입니다. 돈줄 죄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매파 중에 상매파죠.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케빈 워시가 오면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고 달러는 킹달러가 되겠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달러와 귀금속은 시소 게임을 합니다. 달러가 세지면 금과 은은 힘을 못 씁니다. 트럼프의 이 지명 한 방이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40% 폭락이 설명이 안 됩니다. 고작 인물 하나 바뀌었다고 자산 가치가 반토막 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진짜 범인은 커튼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CME 그룹, 시카고 상품거래소입니다. 얘네들이 지난 1월과 2월 사이에 정말 무서운 짓을 저질렀습니다. 은 선물 거래 증거금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무려 6번이나 올렸습니다. 9%였던 증거금을 18%까지 단기간에 2배나 올려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계약을 했습니다. 원래는 내 돈 1,000만 원만 있으면 계약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새벽에 전화를 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기요, 내일 아침까지 계약금 2,000만 원으로 올려서 입금하세요. 안 그러면 계약 파기하고 위약금 물립니다. 이런 전화를 6번이나 연속으로 받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넉넉하게 현금 들고 있던 사람들이야 더러워서 낸다 하고 버티겠지만, 빚내서 투자했거나 자금 여력이 없는 개미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비명지를 틈도 없이 강제로 팔려나간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마진콜이라고 하죠. 지금 시장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시장에 돈은 말랐는데 거래소가 강제로 팔라고 등을 떠미니까 매도 폭탄이 쏟아진 겁니다. 유동성이 얇아진 상태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니 가격은 실제 가치보다 3.5배나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옥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목격한 대폭락의 정체입니다. 즉, 은이 갑자기 쓸모 없어져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은이라는 자산의 가치가 변한 게 아니라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시스템에 의해 강제로 털리면서 벌어진
거대한 금융사고에 가깝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그래, 선물 시장이 박살난 건 알겠어. 그럼 진짜 은덩어리, 실물 시장도 죽을 상을 하고 있어야 정상하냐?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가격이 반토막 나면 중고나라 가격도 떨어져야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소름 돋는 반전, 미스터리 스릴러가 시작됩니다. 지금 전 세계 금은방, 아니 전문 불리온 딜러들 전화기에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은값이 떨어져서 무서워서 팔려고 전화하는 게 아닙니다. 사장님, 지금 가격 떨어졌으니까 있는 대로 다 내놓으세요. 싹 다 긁어 모아주세요. 오히려 사재기 광풍이 불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 소름 돋는 팩트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조폐국 US 민트가 2월부터 은 제품 가격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내렸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려 82%나 인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시장 가격인 선물 지수는 40%가 폭락해서 바닥을 기고 있는데 국가가 운영하는 조폐국은 우리는 가격 2배 가까이 올릴 거야 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건 마치 주유소 기름값은 반토막 났는데 정부가 휘발유 세금을 왕창 올려서 판매 가격을 2배로 만든 거나 다름없습니다. 조폐국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선물 시장의 폭락 가격이 가짜라는 것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돈의 흐름을 추적해 볼까요? 보통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 투자자들은 무서워서 돈을 뺍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최근 자금이 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은 ETF인 SLB를 보세요. 2월 초 이 폭락장 속에서 무려 24억 달러에서 34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빚내서 투자했던 개미들과 투기꾼들은 마진콜 당해서 피를 흘리며 쫓겨났지만 현금을 산더미처럼 쌓아둔 진짜 큰 손들, 월가의 스마트머니들은 어이구 감사합니다. 이게 웬 박앤세일이야 하면서 그 쏟아지는 물량을 밑바닥에서 다 받아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거대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중국을 볼까요? 중국은 지금 은 수출을 사실상 꽉 막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문을 걸어 잠갔어요. 상하이 금거래소에서는 국제 시세보다 1온스당 7, 8달러나 더 비싸게 거래됩니다. 웃돈을 줘서라도 실물을 쓸어 담고 있다는 거죠. 중국 정부와 부자들은 바보라서 웃돈 주고 은을 살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종이화폐의 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상황 정리해 볼까요? 컴퓨터 화면 속의 은 가격은 폭락인데 내 손에 쥘 수 있는 진짜 은은 품귀입니다. 종이 가격과 실물 가격이 완전히 따로 노는 괴리 현상, 지금이 바로 그 정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청심환 하나 드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달력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치십시오. 2월 27일, 운명의 날, 퍼스트 노티스 데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선물 옵션 만기일 들어보셨죠? 그것보다 훨씬 무서운 날입니다. 이날까지 선물 포지션을 정리하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로 은을 실물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나 돈으로 받을래가 안 통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창고 상황입니다. 코맥스, 그러니까 뉴욕 상품거래소 창고에 등록된 즉시 꺼내줄 수 있는 은 재고가 최근 27%나 급감해서 3억 8천만 온스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3억 8천만? 많은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수치냐면요. 지금 나 만기일에 은 실물로 줘 하고 줄 서 있는 대기 물량이 창고에 있는 은보다 훨씬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확한 비율은 그들의 1급 영업 비밀이지만 전문가들은 대략 4대 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은덩어리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달라고 손 내밀고 있는 사람은 4명이라는 겁니다. 2월 27일 이날 벌어질 시나리오는 딱 3가지입니다. 첫째, 그냥 평소처럼 돈으로 때우고 넘어간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에이, 실물 받아서 뭐해? 귀찮게. 그냥 현금으로 정산해줘 하고 합의를 보는 겁니다. 세력들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죠. 이러면 시장은 잠잠해질 겁니다. 둘째, 재고가 바닥을 보이면서 은 가격이 100달러를 뚫고 올라간다. 눈치 빠른 투자자들이 야, 쟤네 은 없대. 지금 달라고 하면 못 준대. 라는 걸 눈치채고 서로 실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상황입니다.
이걸 쇼트 스퀴즈라고 하죠. 이러면 가격은 65달러에서 단숨에 전고점을 뚫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이게 제일 무섭고도 파국적인 결말인데 대놓고 배째라가 나오는 겁니다. 거래소가 공식적으로 미안, 창고에 은이 없어, 줄 수가 없으니까 강제로 현금 정산해서 계좌에 꽂아줄게, 불만 갖지 마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걸 강제 청산 혹은 디폴트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종이 시장인 선물 시장의 신뢰는 그날로 박살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화면 속 숫자를 믿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실물 은의 프리미엄은 부르는 게 값이 될 겁니다. 100달러, 200달러?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되든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지금의 65달러라는 가격은 폭풍 전의 고요함, 아니 폭풍의 눈 한가운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제 좀 더 멀리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당장의 2월 27일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투자를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니까요. 차트 따위 다 치워버리고 그냥 팩트 그 자체,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학의 제1원칙만 봅시다. 은이라는 자원 정말 흔해 빠진 걸까요? 길가에 차인 돌멩이 같은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은 공급은 벌써 5년, 6년째 적자입니다. 땅에서 캐내는 양보다 공장에서 쓰는 양이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2026년만 해도 약 6,700만 온스가 부족할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범인은 미래 산업입니다. 요즘 핫하다는 건 다 은을 먹고 자랍니다. 태양광 패널, 은 없으면 효율 안 나옵니다. 전기차, 그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반도체와 접점들 다 은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요즘 전 세계를 뒤흔드는 AI, 인공지능 서버, 거기도 고전도성 때문에 은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산업 수요는 미친 듯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은 어떻습니까? 은 가격 올랐네? 야, 김씨 가서 은 좀 더 캐와. 이게 안 됩니다. 광산이라는 게 오늘 뚝딱 만든다고 내일 은이 쏟아지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탐사하고 허가받고 땅 파고 시설 짓고 광산 하나 제대로 돌리는데 짧으면 7년, 길면 15년 걸립니다. 지금 당장 전 세계 광산업자들이 은 캐자 하고 삽을 떠도 그 은이 시장에 나오는 건 2035년이나 되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 동안의 부족분은요, 메울 방법이 없습니다. 지상에 있는 재고를 갉아먹으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골드만삭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월가의 거물들도 이번 40% 폭락에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보고서를 통해 구조적 강세장은 변함없다, 결국 90달러 이상 갈 거다라는 전망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알거든요. 종이 가격은 클릭 몇 번으로 조작할 수 있어도 물리적인 공급 부족은 조작할 수 없다는 것을요. 신이 만든 원소를 인간의 탐욕으로 덮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요. 자,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은값 폭락, 여전히 공포스러우신가요? 아니면 이제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기회로 보이기 시작하셨나요? 역사는 항상 우리에게 같은 교훈을 줍니다. 종이 또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밤새 윤전기를 돌려서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은 아닙니다. 연준 의장이 아무리 매파여도, 거래소가 증거금을 아무리 올려서 개미들을 털어내도 땅속에 없는 은을 마법처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종이 가격의 허상은 실물 부족이라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이 폭락은 어쩌면 거품이 꺼지는 게 아니라 용수철이 튀어오르기 위해 잔뜩 눌려있는 구간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60대 이상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은퇴자금을 지키려는 분들, 당장의 등락에 심장 졸이지 마십시오. 지금 벌어지는 일은 거대한 손바뀜일 뿐입니다. 공포에 질린 개미들의 피 묻은 물량을 거대 자본이 헐값에 받아먹는 그 잔인한 현장 한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투자의 대가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격언입니다. 왜냐하면 공포는 진짜로 무섭거든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팩트들, 실물 시장의 움직임, 대기 수요, 그리고 공급의 한계를 기억하신다면 이 공포가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번 폭락장은 어쩌면 버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문을 열어준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모든 투자의 책임과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부디 세력들이 쳐놓은 공포의 장막에 속아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넘겨주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2월 27일 과연 시장은 어떤 맨 얼굴을 드러낼까요? 우리는 그날을 두 눈 붙들고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좋은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힘내세요. 좋은 날이 올 겁니다.